우리 구독자 중에도 여러분들 댓글 보면 아시지만 70세, 80세라는 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다 막 이런 얘기를 올리고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싱글 굉장히 많거든요. 아주 화려한 싱글로 재미있게 사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걱정이에요. 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가지고 왔을까요? 오늘은 노년의 성에 대한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가 노년이라고 생각하세요? 70세? 75세? 사실 이 젊으냐 아니냐는 몸이 노화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여전히 꿈을 꾸고 있고 여전히 활기차게 사는가가 노년의 어떤 기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년층의 생활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전처럼 뭐 손주 보고 집에서 뒷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미 활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파크 골프 요즘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헬스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 막 몸을 잘 관리하고 또 콜라텍도 많이 가시죠. 그리고 또 사교 댄스도 좀 많이 배우시는 것 같고 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뭐 럭셔리하게는 뭐 바이크도 타고 그리고 뭐 요트 뭐 와인 파티도 하고 뭐 오픈카도 요즘 많이 타고 전반적으로 노인들이 굉장히 예전과는 좀 다른 양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청년들의 문제였던 것들이 요즘은 노년층들이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오히려 사회 문제로 지금 떠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정말 젊은이들은 술 잘 안 마시고 연애나 섹스도 잘 안 해요. 근데 오히려 지금 베이비 부머 시대의 노년들이 더 활기차게 술도 많이 마시고 또 연애도 하고 섹스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섹스를 많이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성기능장애 치료제, 비아그라, 팔팔정 이런 것들 막 먹으면서 섹스도 또 많아진 거죠. 성관계도 많이 하고 캐주얼한 만남, 일회성 만남도 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술 발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평균 수명도 훨씬 늘어났고 활기찬 노인들이 많아졌고 이 노인들이 이제 연인 관계를 갖는 경우도 많아졌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만나서 즐기는 그런 섹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성병이 많아졌더란 말이죠. 그래서 네덜란드를 보니까 네덜란드의 75세 이상층이 굉장히 활발하게 성생활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2014년에는 16%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27%로 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중에도 여러분들 댓글 보면 아시지만 70세, 80세라는 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다 막 이런 얘기를 올리고 있잖아요. 파트너하고 섹스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자유행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정말 활기찬 성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내가 혼자 하는 것도 사실 이게 중독이 되면 좀 걱정되는 일이지만 누군가와 하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안전한 섹스하고 굉장히 부딪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죠. 젊은이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조언이나 전문가들의 정보를 찾고 있는데 노인들은 이미 성생활을 한 그 역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잘 모르는데도 정보를 찾지 않는 분들이 많고 오히려 무모하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2022년에 결혼 20년 차 이혼율이 역대 최고치이고 우리나라 이혼율도 젊은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결혼하고 한 4, 5년 정도 될 때 이혼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황혼이혼이 이미 잡은 그게 벌써 10년도 넘은 얘기입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싱글 굉장히 많거든요. 아주 화려한 싱글로 재미있게 사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노인들 성병이 그래서 이제 많아졌습니다. WHO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22년 한 해에 800만 명이 새롭게 매독에 감염됐다고 그래요. 이건 매독이니까 매독만이니까 임질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클라미디아라든지 헤르페스라든지 이런 종류의 성병은 더 많을 거고 성병에 걸렸다라는 걸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잠재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못 만나서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연애 관계, 스테디한 관계에서 만나서 섹스하는 율은 굉장히 줄었는데 캐주얼한 섹스는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일본은 2년 동안 165%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고 관계를 깊이 가기는 어려운데 SNS나 데이팅 앱
앱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니어 데이팅 앱이 요즘 굉장히 인기고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섹스만 하고 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매독이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24년 8월에 1881명이 매독 걸렸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제 더 많겠지만, 그리고 또 역시 매독은 70%가 남성이고 젊은 사람들 한 38%라고 하니까 노인들은 한 30%는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에요. 근데 이 매독 같은 거는 성접촉에 의해서 많이 전염되고 혈액으로도 전염되고 또 수직 감염도 되는데, 매독은 사실은 구강섹스나 삽입섹스 또 키스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많이 전염이 되거든요. 콘돔 끼는 것이 좀 안전한 생활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매독은 콘돔이 100% 막아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의 몸 상태를 잘 모르는 사람과 섹스를 하실 땐 반드시 콘돔 쓰셔야 되고, 또 매독 같은 경우는 정말 콘돔 가지고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람들 만나고 있는지를 좀 아신 후에 섹스를 하셔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매독은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뭐 근육통, 열나고 그리고 또 아프지 않은 어떤 궤양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겨서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죠. 근데 이게 2기나 3기 되면은 심장이나 이렇게 뇌나 막 이런 데 영향을 미쳐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한 파트너하고 섹스를 하시는 분들은 성병에 대해서 아이 뭐 성병 걸리겠어? 나는 안 걸려. 뭐 이런 거. 내가 걸리겠어? 뭐 이런 어떤 낙관주의, 경각심이 낮은 거. 정기적인 성병 검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해외 여행 가갖고 굉장히 왜 섹스를 많이 하신단 말이죠. 뭐 골프 가고 관광 가고 뭐 이래갖고 거기에서 섹스하는데 일본 젊은 여성들 매독 굉장히 많다. 그리고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횟수의 섹스를 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섹스를 했을 때 성병 걸릴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콘돔 꼭 쓰셔야 돼요. 콘돔을 꼭 쓰셔야 되는데, 이제 노인들이 콘돔을 안 쓰는 이유가 일단 콘돔 쓰면 발기가 좀 안 된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발기부전의 그 초기에 콘돔 발기부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돔은 어떤 피임 도구보다도 성병 예방을 해주는 그런 도구죠. 여러분들 아시지만 남자 노인들은 건강하면 아기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잘 모르는 여자한테 아기를 가질 수 없으니 반드시 피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 나는 IUD 같은 거 쓴다, 루프 쓴다, 혹은 뭐 나 피임약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임신될 수 있는 거죠. 임신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한테 내 아기를 낳는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콘돔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성병에 걸리면, 매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페니실린 항생제 주사로 굉장히 간단하게 치유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임질도 이제 항생제 먹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약을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완치 판정을 받기도 전에 끝내버리는, 약을 안 먹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잠복되어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임질이든 매독이든 클라미디아든 반드시 약을 다 드시고 의사의 판정을 받으셔야 성관계를 하셔도 되고 다른 성행동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치할 때까지는 섹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완치 판정 받으셔야 되고, 일정한 파트너가 없어서 좀 여러 사람하고 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정기적인 성병 검사를 하셔서 안전하게 행동을 하셔야겠죠.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헤르페스도 있어요. 그래서 헤르페스는 이렇게 입가에 피곤하고 그러면 물집 생기고 터지고 이러는 건데, 이게 1형, 2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1형은 입이고 2형은 성기입니다. 그래서 이 입에 그런 물집 같은 거 있는 사람이 오랄 섹스 하면 성기로 옮겨줄 수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물집이 없어도 그런 그 성관계를 했을 때 옮겨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헤르페스는 한 번 걸린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건강할 때는 신경절 속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깨지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노인들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헤르페스뿐만 아니라 여러 성병에도 노출되면 감염되고 그게 더 깊어질 위험이 많거든요. 성병에 대한 조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성생활은 우리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도 주고 굉장히 젊기도 하고 어떤 능력에 대한 나의 확신을 주기 때문에 건강한 성생활에 여러분들 관심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것들은 첫 번째, 술 취하시지 않는 겁니다. 술 먹고 섹스하면 뭐 발기가 잘 안 되는 경우 너무 많고 사정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술 취하는 건 술 취해서 좀 위험한 성행위를 할 때가 많아요. 상처가 나는 그런 성행위를 할 수도 있고 콘돔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험한 성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술 취하지 않고 제정신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하고 섹스를 하는 사람들은 성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고 성병에 걸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또다시 성병에 노출될 위험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성관계 많이 하다 보면 왜 상처가 좀 날 수도 있잖아요. 긁히거나 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또 성병 걸리기가 쉽고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반드시 콘돔 쓰셔야 되고 건강한 의사소통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병 걸린 적 있어요? 를 좀 물어볼 수 있는 상대하고 하셔야 되고 스테디한 관계로 어떤 분과 만나서 가신다면 쿨하게 건강검진 표를 교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게 라고 생각하시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해요. 이거는 굉장히 쿨한 행동이니까 내 성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실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 그리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